네, 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옆에 보고 계신 이 카톡방은 제가 평소에 우리 같이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제 단기 매매를 할 때 후보가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군들, 흐르고 있는 테마군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윤석열 인맥주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라기보다 이전 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5일선도 올려내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내려가다 5일선 올려내버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거 중에는 자, 클라우드 에어라든지 클라우드 에어도 이전 저점 무렵에서는 지켜줬죠. 그리고 자, 능률도 오늘 그나마 능률은 5일선 위로 탁 올라타면서 그래도 아직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이전 저점 위에서 지금 살짝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그 좀 위험스럽죠.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군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저는 좀 보는 편인데 역시 이제 한전기술 바닥 다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여행 항공주는 바닥이라 이런 능률처럼 반등이 살짝 나오는 건데 델타 변이 이런 것들 생각하고 확산이 생각되면은 이런 거는 매매를 못 하죠. 특히 이제 뭐 모드 투어라든지 자 모드 투어도 지금 이전 고점을 지금 지지 삼아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가내에도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또 시가내로 상승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여행 관련주들 과연 항공주들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게 한꺼번에 같이 서로 상반되는 그 테마고도 오를 수 있을까? 지금은 좀 의문이 됩니다. 물론 오르겠죠. 백신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은 당연히 오를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정치 테마 중에 정치 이제 정책주로 해서 윤석열 씨가 이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전 기술을 한번 보자면은 자 고점에서 이 5분봉입니다. 고점에서 많이 이렇게 누러뜨리다가 저점이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저점을 잡아주면서 충분히 박스를 만들어서 횡보를 많이 시키고 살짝 들어 올립니다. 아침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여기를 이제 매꾸로 올라가는 최소한 이 전 고점들 이 꼭지들 정도 수준까지 한번 치러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전 기술이 제 눈에 이제 제일 많이 보였어요. 한전 기술은 대장주가 아니죠. 사실은 어제나 그제 이렇게 움직였던 이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는 우리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한전 산업이야 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거 알겠고 대장주도 알고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 그 매매 기준에 맞는 거를 잡는다면 뭐 4등 5등주는 아니라도 한 2등주는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눌림에서 이렇게 한번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영상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썩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하세요. 왜냐하면 일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귀에는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분봉을 평소에 안 보고 매매하시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봉도 봐야 되더라고요. 특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이런 게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저는 좀 분봉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래가 좀 강하게 터지면서 2천억 바닥권에서 올려냅니다. 자, 눈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 모양이고, 자, 한번 아침부터 강하게 꽝 올리고 눌렀다가 다시 치고 다시 올리고 이 매물대를 다시 또 강하게 치고 또 돌파가 나오죠. 거래가 동반되면서. 그리고 눌러서 또 요런 또 두드리다가 이렇게 두드리다가 또 오후장에도 또 한 번 더 취소 올려요. 제가 오후장에도 이런 자리에서 한전기술 오를 것 같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깨지면 다시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서 갈지
혹은 훅 눌러서 갈지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의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매매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냐는 걸 대충 예측하고 움직임에 순응하면서 내가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할 뿐이거든요. 저는 뭐 수익을 내도 정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항상 내는 편이라 뭐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 한전산업, 일진파워, 보성파워, 우진 이 순서대로 지금 현재 아침 9시 14분에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디지털 화폐 로지시스가 대장입니다. 9시 15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KCT, KCS, 한국컴퓨터는 따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로지시스가 아침에 강하게 뛰었어요. 자, 왜 시간 지난 거를 이야기하냐 하지만 굉장히 매매할 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 장중에 과연 누가 대장주고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많이 두드리는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 그리고 꼭지. 자, 하락을 하고 한번 크게 반등하고 난 뒤에 지금 살살살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며칠 날을 계속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일주일에 혹은 2번 정도씩은 꼬박꼬박 디지털 화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테마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튈 때 매매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이 박스가 보통 저는 좀 단순한 매매를 해요. 이 박스를 위로 강하게 슈팅하면서 돌파 나오면 전 고점스러운 자리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혹은 이전 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 만약에 아래로 깨고 되면 다시 또 바닥을 만들어서 올리는 자리를 또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 단순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아침에 이제 여기 눌림에서 한번 매매를 해봤는데, 로지시스가 이렇게 강하게 아침부터 시세를 만들 때 당연히 이제 그 관련주들 같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만 움직이고 있고 아침에 얘만 이렇게 반짝 움직이고 있고 다른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 전혀 안 움직이고 있으면 저는 이걸 매매 안 합니다. 네, 매매를 안 해요. 근데 KECT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오르는데 9시 15분 그 시간대 이 종목의 상승률과 그리고 로지시스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로지시스가 훨씬 더 강하게 빨리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을 2번 만들고 상승하고 고점 만들고 계속 이런 하락의 추세 이 박스에 계속 갇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삼각 수렴이에요. 자, 이런 삼각 수렴을 위로 돌파하면 위로 가는 거고 아래로 깨지면 밑으로 한 번 더 깨지는 건데, 얘는 지금 일단 이렇게 하락의 추세 상단을 일단 올려내면서 이런 박스도 오늘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이런 고점들, 그죠? 그리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이런 고점들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이 고점까지 터치하고 다시 훅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삼각으로 이렇게 모아가다가 폭발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뭔가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나 혹은 길게는 한 3일, 뭐 4일 정도 지나면은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를 했잖아요. 서린 바이오도 보시면은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리고 난 뒤에 자, 이 박스 치잖아요. 나름 박스 치고 박스 돌파할 때 매매했어요. 이만큼 수익 냈습니다. 네. 카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죠? 그리고 다시 눌러서 또 치더라고요. 또 누르고 치고 할 때 이런 자리에서 제가 분할로 사서 또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수익을 못 냈어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되죠. 네. 어찌됐든 올리고 난 뒤에 얘가 곧바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은 곧바로 이런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추세가 깨지면 다시 밑에서 뭔가 만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서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지시스는 오늘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한국컴퓨터도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 퍼포먼스 이슈도 있는데 얘는 왜 안 갈까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국 컴퓨터 되게 안 좋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보세요. 자, KCT도 바닥을 잡아줬어요. 여기. 그리고 로지시스도 오히려 바닥을 저점을 올려가면서 삼각수렴으로 만들고 올려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 컴퓨터는 보시면은 이 바닥을 깨고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대장주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자리가 지금 현재 강하게 그 매물대잖아요. 이 자리가 이 고점이 이 고점을 이제 올려내면은 그때부터는 이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로지시스 강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홍정욱 씨가 SNS에서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관련주를 해가지고 고려산업이라든지, 네, 고려산업이 바닥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가지고 뭐 의미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겠죠. 이게 많이 두드렸던 살짝 오버슈팅 나온 자리 말고 계속 고점을 만들어 두드렸던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혹은 돌파하기 직전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들어서 특정한 또 자리를 또 올려낼 때, 그때가 매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자, CNN 한국 패키지인가요? 네, CNN 맞나요? CNN? 아, KNN이군요. 저는 KNN을 계속 조금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왜 그랬냐면 강하게 급등시키고 난 뒤에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락의 추세인데 이 자리를 올려내는 게 언제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가격이 매물대 돌파하는 거 지저분해서 제가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고점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쭉 떨어뜨립니다. 대략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 고점을 이렇게 올려내죠. 이 하락의 추세 상단을 올려내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자리는 가격의 매물대예요. 이전에 가격의 매물대가 이 자리였고요. 그 다음 가격의 매물대가 대략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넘어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전 고점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넘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 연속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하냐 못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저점은 잡아주고 삼각 수렴이죠. 저점은 잡아 삼각 수렴. 요걸 한번 치워볼게요. 네, 이러시면 삼각 수렴이죠. 계속 치고 이게 돌파 못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더 횡보하면서 이렇게 쳐 올리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네, 그래서 CNN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결국 오늘 로지시스가 제일 강하게 먼저 VI 걸렸다. 제가 아침 9시 한 40분에 VI 걸렸고 디지털 화폐 오늘 탄력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의미 있는 그 또 그 상승이 나왔는 게 우주항공이에요.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캔코아가 지금 현재는 대장주입니다. 자, 캔코아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움직여줘. 한번 박스 그리고 이 퐁당 하다 이 퐁당의 이 추세선을 깨트리고 난 뒤에 밑으로 눌렀다가 저점이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이런 박스를 계단식으로 그리면서 전고를 어제 돌파했다. 그러면 얘가 위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긴 기간 동안에 이 고점을 돌파했죠. 그럼 이전에도 한번 여기 한번 터치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종목이 세트랙 아이 하고 AP 위성입니다. 세트랙 아이는 제가 종가 비수도 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올려내죠. 이제 이 박스를 올려내는데 확실히 이제 캔코아보다 느립니다. 그렇지만 캔코아도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시작됐거든요. 밑에서 눌러서 돌파하면서 횡보하기도 하고 곧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좀 안정된 자리죠. 이제 올려낸 자리고요. 그 다음에 AP 위성도 마찬가지 세트랙 아이처럼 이 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런 그 계단식의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슈도 있고 뉴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좀 시총이 높아요.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려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내고 가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동반돼서 간다라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하죠. 개인의 수급은 연속적인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추세를 따라서 일단 움직이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그 이 파란색 선인 이게 120선인가요? 네, 이런 추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이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올려주면 더 길게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봅니다. 이전 고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은 68,000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메타버스도 저는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강하게 주고 떨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을 때 매매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고점 만들고, 네, 다 지우고요. 이런 고점 꼭지 한번 만들고 바닥권 만들어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놀다가 탁 튀어 오르면은 1차적으로 이 전 고점 터치할 때까지 혹은 그 위로 돌파할 때 이러면서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는 거 결국 매매해봐야 뭐 돌파하면 되지만 돌파하라는 꼭 하라는 법은 없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가도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를 깨지 말라는 법은 없죠. 만약에 이렇게 훅 눌러서 또 이렇게 올려내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이런 자리도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분봉도 보시면은 이런 촘촘함들이 보입니다. 네, 강하게 급등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블봉 만들고요. 고점을 차근차근 떨어뜨립니다. 그죠? 네. 계속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삼각 수렴이에요. 계속 가다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계속 하고자 그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 상단을 올려내죠. 올려내면서 이 박스를 올려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올려내고 난 뒤에 공구리 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삼을까? 너무 높게 잡을 필요가 없죠. 일단은 첫 번째 그 고점은 여기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전고점인데 얘는 전고점까지 가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이 많이 기다렸던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 바닥권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돌파 나오면서 이런 공구리를 치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숨겨진 그 메타버스 관련 중에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자, 하락의 추세, 그리고 옆으로 가격의 조정이 끝나고, 네, 끝나고 지금 살짝 들어 올렸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친구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추세를 만들면서 일단 이 종고 이 자리까지 한번 터치 가능,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면 4만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을 만들어서 지금 돌려내는 이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매매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시장이 좀 지루했어요. 그렇지만 좀 좋은 시장이 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좀 매매하기 힘들다면 확실한 거 보이기 전에는 그냥 매매하지 않고 쉬는 것도, 관망하는 것도 수익을 내어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실력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접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여유있게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 했습니다.